네, 시황센터의 강동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미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옵션 만기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코스피 흐름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1884로 출발을 했습니다. 상승 출발했는데요. 자세한 일중 흐름을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1880선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상승폭을 조금 키워가면서 현재는 전일 대비 한 14포인트 상승한 1892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외국인이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3일 연속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규모는 한 700억 원 정도의 매도를 보이고 있는데 어제와 또 그제 합하면 한 2천억 원 정도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3일 연속 1,000억 원대 매도를 보일지도 오늘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관이 600억 원대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신과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매수가 잡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등에 나섰습니다. 0.7% 강보합권에서 123만 1,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동안 외국인의 매도 속에 하락했던 삼성전자인데 오늘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기아차는 각각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한 상승세가 잡히고 있는데요. 현대모비스가 1.5% 상승하고 있고 기아차는 1%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LG화학이 2%대 상승률 보여주면서 30만 원 선에 다시 한번 바짝 다가섰습니다. 28만 9천 원에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한국전력이 5%의 급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기대로 오늘 한국전력이 다시 한번 3만 원대 바짝 다가섰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지수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상승 출발했습니다. 556선에서 상승 출발했는데요. 자세한 일중 흐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한 556선에서 출발한 코스닥은 이내 상승폭을 조금 줄이기도 했지만 현재는 시초가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전일 대비 2포인트 정도 상승했고요. 557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외국인의 매수는 꾸준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매수 강도는 그리 크진 않는데요. 현재 한 100억 원 정도 5일 연속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고요. 기관은 오늘 한 200억 원 가까이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CJ5쇼핑이 1%대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SK브로드밴드가 1% 상승하면서 5,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는 0.2% 강보합권 22,35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GS 홈쇼핑이 2% 가까이 빠지면서 23만 2,100원에 움직이고 있고요. SFA가 CJN, 특히 SFA가 2.4% 상승하면서 58,600원. 스마트폰 부품주들의 상승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외환시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4원 70전 5원 정도 하락한 1,114원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한 6원 정도 급락한 1,113원 10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가 고용시장에 대한 개선이 계속된다면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고 밝히면서 시장 투자자들의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미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오늘 원달러 환율이 같이 하락 압력을 갖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은 하락 압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5원 60전 하락한 1,113원 10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KTB 투자증권 김근호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시장 이야기 더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통이 금리를 동결했고 옵션 만기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그리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현재 상승하고 있는데 오늘 시장 키워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전체적으로 먼저 드리면 일단 시장은 여전히 이 업다운을 반복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박스권으로 좀 이용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좀 시작을 하면 일단 미국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여전히 이 양적 완화 축소 이슈를 빌미로 해서 이 차익 매물들이 굉장히 좀 공방 중에 있습니다. 전거래일도 70포인트 넘게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부분이 양적 완화의 축소란 부분이 미국 시장에서 얼마만큼 굉장히 좀 변동성을 확대시켰는지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장세가 아니었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양적 완화 축소가 시작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확실한 액션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러한 흐름들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또 이 미국 쪽의 연방은행 청재들의 어떤 발언들 역시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있기
있기 때문에 이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이 코멘트들을 계속 확인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국내로 좀 돌아와서 살펴드리면 일단 금리 동결로 인해서 국내 경기에 대한 회복세는 어느 정도 좀 시사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리하게 경기 회복이 좀 완만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요. 국내 상황 역시도 금리가 석 달 연속 좀 동결이 되면서 일단 국내 경기의 어떤 개선이 좀 완만하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 금통위 위원들 전문가들의 어떤 생각으로 좀 자리 잡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뭐 중국 쪽의 얘기에 대해서 좀 또 잠깐 전해드리면 역시나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또 그리고 가장 연관성이 높은 시장이 바로 이 중국 시장일 텐데,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에 대한 경착륙 우려가 아직까지는 있지만 역시나 이 신용경색 위험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완화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경기 지표들이 조금씩 개선되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무역 수지가 또 좋게 좀 발표가 됐습니다. 중국 무역 수지가 생각했던 것보다 수출 증가율이 좀 높았고 수입도 역시나 예상치보다 굉장히 좀 많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흑자 규모는 좀 줄어드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 여러 가지 상황은 아직까지는 좀 우호적이다. 그리고 금일 이 국내 증시가 만기일인데요. 옵션 만기일인데 영향은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일 것으로 좀 전망들을 하고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외국인의 수급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장 막판까지 외국인 수급에 굉장히 좀 초점을 맞추시고 주목을 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장 후반까지는 외국인의 포지션 변화 그리고 외국인 포지션 변화에 따른 국내 증시의 어떤 변화를 장 끝까지 조금 주목해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실무회담이 개최될 것이라는 소식에 남북경협주가 일제히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징 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가장 먼저 대형주 중에서 오늘 오랜만에 한국전력이 좀 상승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뭐 한국전력이 좀 오르면서 지금 업종 중에서 전기가스 업종이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나 뭐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 그러니까 무더위가 굉장히 좀 본격화되면서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도 좀 꿈틀대고 있고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료가 인상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주가를 굉장히 좀 끌어올리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예상했던 부분보다 이 전기요금 인상이 좀 빨리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코멘트들이 좀 달리면서 당연히 뭐 전기료가 인상된다면 한국전력의 실적에는 분명히 긍정적일 수 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원가 회수율이 낮은 주택용 위주로 좀 요금 인상이 연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래서 사실 기업체보다는 주택용의 어떤 요금 인상분이 조금 더 빨리 이뤄질 가능성이 좀 커졌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대북 관련주들이 동반적으로 강세가 진입이 됐습니다. 사실 이 남북회담이 열릴 예정이었다가 또 주춤하다가 다시 이 남북회담에 대한 재개 가능성이 대두가 되면서 이 대북 관련주들이 동반적으로 강세로 좀 진입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뭐 보통 통계적인 수치를 봤을 때 이 대북 관련 이슈들이 이 종목별로 그렇게 오랜 기간, 그러니까 롱텀리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이 남북 회담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숏텀하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많았고요. 과연 이 회담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갈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남북 관계가 흘러갈지 이런 부분들이 좀 가시화된다면 대북 관련주를 좀 눈여겨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일단 단기적인 영향을 그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여전히 이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좀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약주들, 바이오주들 그리고 의료 장비 업종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은 당분간 좀 지속될 가능성이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 바이오 섹터 외에 섹터들이 뭐 그렇게 뛰어난 눈에 띄는 업종이 일단 없다는 것이 어느 정도 문제인 것 같고요. 국내 바이오 업체들이 최근에 글로벌 마켓을 좀 공략들을 하면서 이 내수 업체가 아닌 수출 업체로 점점 변모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바이오 업체들이 최근에 프리미엄을 부여받고 있는 가장 큰 근거가 아닐까, 조금 더 추세는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도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네. 미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고 오늘 옵션 만기를 맞아서 코스피 지수가 1900선 회복에 실패한다면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네, 일단 미국 시장의 불안한 공방이 제일 걱정이 되는데요. 그 이유가 이 글로벌 마켓들이 좀 동반적으로 올라올었던 이유들이 이 미국의 경기 개선이 조금 가시권에 와 있고 또 미국 시장이 그로 인해서 굉장히 좀 미국 증시가 계속 이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내심 불안했던 것은 미국 시장이 여기서 꺾이게 되면 글로벌리 마켓 전체적으로 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미국 시장의 어떤 이 추세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는 역시나 이 양적 완화 부분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이 양적 완화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게 이 부분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수 포인트로 국내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1900포인트 지지선이 복귀가 실패하게 한다면 일단 하단을 조금 열어놓는 방향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1900포인트가 지지선으로 작용을 했다면 그래도 장이 어느 정도 좀 탄탄하게 버티면서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지없이 일단 1900포인트가 하향 이탈이 됐었고요. 물론 오늘 이 옵션 만기를 더불어서 지수가 좀 큰 폭으로 반등을 하고 일단 1900포인트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일단 1900포인트 지지선에 대한 복귀 그리고 지지선 복귀뿐만 아니라 1900포인트가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이 상단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아니라 바로 이 하단에 대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칩니다. 그러니까 하단을 어느 정도 가둬놓고 증시가 흘러가느냐 안 가느냐 이 부분을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지선이기 때문에 이 지지 포인트를 과연 지지를 해줄 수 있을지 안 해줄지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1900포인트 지지의 가장 큰 핵심은 대외 상황도 그렇겠지만 일단 대외 상황에 비춰본 외국인의 국내 증시에서의 수급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선물 옵션 포지션도 봐야 되겠고요. 선물 포지션도 봐야 될 것입니다. 그 이유가 사실 외국인이 공격적으로 국내 증시 지속 유입이 자금들이 유입이 되다가 최근 몇 거래일 동안 큰 폭의 어떤 현물 매도를 좀 불러왔고요. 그로 인해서 1900포인트 하단이 깨졌기 때문에 이 외국인의 어떤 수급 전환 강한 매기 없이는 조금 1900포인트도 그렇게 안도할 수준은 분명히 아니다. 라는 말씀 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국내 시장이 그렇게 좋은 상황만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 옵션 만기인데 외국인 수급 변화는 분명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외국인이 장 막판으로 갈수록 현물이든 선물이든 굉장히 좀 쏟아낼 가능성이 현재 상황에서는 낮아 보이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어떻게 변화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가장 좀 국내 지수에는 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인지시켜 드리고 싶고 일단 옵션 만기 이후에도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흐름은 어느 정도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이유가 가장 빅 이벤트인 이 양적 완화 축소가 완전히 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시장에는 아직까지 변동성이 굉장히 좀 존재해 있다. 잔존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로 인해서 좀 박스권이라는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 전략들을 좀 짜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옵션 만기가 끝나더라도 대외적인 상황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이 국내 증시에 그렇게 발빠르게 유입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 MSCI 이 신흥국 지수를 봤을 때 이 자금 유입 속도가 점차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흥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아직까지도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상대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이나 중국 시장 같은 경우 당분간은 조금 조심하면서 플레이해야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수세를 좀 체크하면서 좀 리스크 관리하는 시장 상황 살펴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KTB 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김근호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중계석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업 박미라입니다. 여러 이벤트가 있는 목요일입니다.
금토기와 옵션 만기에서 일본의 통화정책회의와 중국의 정기지표도 대거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중국의 7월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줄었죠. 수입출도 늘었지만 수입이 대폭 늘어나면서 흑자액은 예상을 밑도는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다만 지표 발표 중 상해 증시는 상승 반전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 지수 낙폭 절반 정도 되돌리고 있습니다. 1890선 안착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기관 쪽에서 매수가 대거 들어온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 상담 준비하고 있죠. 013-3366-0110번, 023153-2619번 열어주시면 잠시 후에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션 만기를 바로 이분 만나봐야겠죠. 선물왕 주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프로그램에서 속보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옵션 만기에 큰 충격은 없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투신 비롯한 기관의 매도가 대거 나오고 있습니다. 선물적 분위기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일단 옵션 만기 이벤트 가장 중요한 것들 결론적으로 다 나왔는데요. 네, 일단 다 나왔다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상단 찍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대로 된 플레이가 하나 이제 남은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개인들의 선물 매도세가 완전히 줄어들고 매수 전환 여부로 결정이 됐죠. 매수가 들어갔던 것들이 매도로 완전히 내려온 상태. 자, 네이키드 쪽으로 개인들의 플레이가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비추세 속에서 숏 변동성이 확대가 됐다가 이제 중요한 자리 오늘 그래서 대부분이 다 알고 있는 고점 자리이기 때문에 뭐 고점을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다 찍어냈다. 찍을 거 다 찍었습니다. 지수 찍었고 선물 고점 찍었고 종목군들도 한 6종목에서 10종목 정도 지수 관련된 종목 고점 다 찍었는데요.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하방 잡아야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개인들 쪽에서 내려온 거는 긍정 맞습니다. 매도 부분이 매수로 확대가 될까 말까 이 부분을 지금 고민을 무지하게 때리고 있는 것 같은데 매수했던 부분이 매도로 전향이 나와서요.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자리는 어디냐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외국인 포지션 아침부터 계속 전 잘 따라하자라고 했고 이 투신 잘 봐라라고 말씀드렸죠. 투신이 보시면 매도 쪽에 일관했던 것이 드디어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풀자마자 시작되자마자 속도론 붙여서 지수 하나, 2개 슈팅 나왔죠. 자, 이 부분이 지속된다면 투신의 매도세가 완전히 줄어들게 버리게 되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현재 245대, 10대에서 30대 지금 뚫어져 있는 자리 더 뚫어버립니다. 어디까지? 247대까지는 체크해도 됩니다. 그 정도 말씀드려서 하지만 결론적으로 오늘 종가는 양꽝입니다. 추격 따라가시면 꽝이에요. 아시겠지만 지금 콜옵션의 속도가 안 붙죠. 풋옵션 역시도 이제 확 줄어다 버리다 보니까 어제 왜곡시킨 거서 추세가 안 붙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기관 시장이 열세를 쥐고 있는 매도 이 포지션이 줄어들었다. 요거 의미 되게 큽니다. 투신이 풀어버리면서 매수로 들어오게 되면 외국인 쪽에서 응수해서 같이 매수 들어버리면 자 지난달만큼은 아니라고 하지만 장중 대비해서 이미 지금 따블이 넘은 상태 터지고 있기 때문에 콜옵션들 저점 대비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거 다시 한번 재현할 수 있다. 우리는 결론적으로 우상향이 열려준 거 가장 좋겠죠. 자, 시장이 나홀로 하방 세팅을 상당히 세게 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개인입니다. 콜옵션 쪽에 개인이 매도로 드디어 전환이 되면서 속도를 높였고요. 풋옵션 역시 매수 확대 나오죠. 뭐 여러 가지로 대입하는 방법이 있지만 저는 수급과 시장의 심리를 이용해서 거의 변곡도 맞추고 전략을 좀 맞춰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상단은 다 왔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개인들만이 옵션 쪽에서 하방 베팅이 너무 심하다. 그 말인 즉슨 역으로 생각하면 디커플링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시청자분들, 애청자분들께서는 여기서 단타를 쳐도 매수로 물려 죽어야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죠. 결론적으로 오전과 똑같은 전략이겠고요. 자, 프로그램 쪽으로서 보면 오전에 이제 고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에 그 부분 지금 찍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프로그램 쪽에서는 이 비차익 쪽 여기에서 하나 슈팅이 나왔죠. 자, 요거 여러분들 점심시간 딱 들어갈 때 바로 언제냐 그런 듯이 위로 쳤는데 요거 누가 했다? 바로 외국인이 응수를 했고
이 부분에 일부 이쪽에서 차익 쪽에서 많이 나오지 못하게끔 그 다음에 여기서 2단 요 부분을 만들어냈던 것은 바로 투신 쪽의 매도가 줄어들면서 발생된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영향력 종가까지 부분에서 상당히 확대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된다 라고 말씀드리겠고, 자, 오늘 옵션 만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터질 거 다 터졌다. 아침에 쇼커버링 쪽으로 변동성, 콜 스윙 나죠, 풋 스윙 났죠, 다시 콜 났죠, 풋 났죠. 저희 방 자체가 이미 그렇게 되는 구조를 매매 트레이딩을 잡아서 산 증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래봤자 그렇게 큰 건 아니었지만 모든 게 이제 수익 구조가 나오고 나서 원의 상방 쪽이 이제 수급에 의해서 풀렸기 때문에 이건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고점 다 찍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렇지만 이번에 이 옵션 만기에 너무 승부수를 띄우시면 안 된다. 왜냐?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추세가 하나 나올 때가 됐다. 시장이. 어제 승천 쪽에서도 걱정하지 말아라. 무조건 위다. 갭이 먼저 빠지면 더 좋고. 그러면서 이제 위로 올라왔는데요. 만기보다는 다음 추세에 대비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번 만기 자체적으로 옵션 쪽을 좀 놓고 보시면 이미 현재 기준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프리미엄의 위치를 좀 잘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보시면 현재 기준에 245콜 상품 같은 경우에 프리미엄 자체가 급등이 나간 뒤에 지금 급속도로 내려오고 있는 상태가 보일 수 있겠고요. 급속으로 올라갔다가 그다음 풋옵션 쪽에 보셔도 괴리율 자체를 놓고 이론가에 형성해서 보면 역시 프리미엄이 어제 그렇게 짱짱하게 올려놨더니 줄어드는 게 보이실 겁니다. 결국 싸움 자체는 양광 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한 어제의 속임수를 다시 되돌림으로 올려놓았고 그 올려놓은 당에서 오버랩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종가상 기준에서 지금 아무리 양쪽을 양매수 전략을 집어넣고 스트레들 스트랭글 모두 다 쓰셔도 되긴 되는데요. 현재 구조상 그 부분을 쓰신다고 하더라도 현재 가격대에서는 승부수를 띄울 게 없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포지션에 배팅 승부를 하자. 내가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승부수를 띄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면 바로 그 배팅은 투신이 매수 전환, 외국인들 매수. 그러면 상방이 맞다. 거기에 지금 고춧가루를 끼고 있는 건 개인 창구와 금융투자 창구다. 자, 금융투자 무지하게 발빠르게 사고팔고 반복하고 있다. 그러면 요거는 아직까지 중요하지 않지만 요거는 2시 넘어서 수급상으로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 어렵죠. 그러면 외국인과 투신이 동반해서 매수로 들어오면 아하 슈팅이구나. 하지만 목숨 걸지 말자. 왜? 오늘 결론은 양광이다. 245의 행사 여부 결정으로 좀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된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그런 모습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금일자리 변곡점 30분목을 갖고 좀 넓게 러프하게 되기 때문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쪽 상단이 하나가 좀 남아있는 부분이겠죠.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245대는 노출을 안 시켜드렸던 부분이겠고요. 상단은. 그래서 246.35가 지금 정확히 이 부분에서 지금 고점 징후가 하나 있다. 오버랩. 그러니까 종가상 위로 외국인과 투신이 매수로 전환해서 확대를 시켜놓게 되면 246.35 정도의 종가 결정. 그러면 245콜의 행사가 결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좀 바라보시면 되겠고요. 그건 오버랩 범위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 밴드 243.25입니다. 이 부분인데요. 243.25 정도. 이 부분 좀 체크를 한번 해보고요. 최하단 밴드 240.95를 설정을 좀 해드리는데요. 자, 중간 밴드 보시면 243.25 정도, 요 정도라고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아까 깨고 내려올 때 여기서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아니라 요 포지션이 개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바로 급반등을 연출했거든요. 오전장에서 이제 요 밴드 때 올라타는 걸 보시고 매수를 잡으신 분들은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상단 자체가 거의 남아있는 상태가 없기 때문에 요거 오버랩 범위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여기서는 일단 매수 끌고 오신 분들은 일단 익절하고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겠고, 다음 추세를 좀 기다리시는 게 가장 좋겠고, 현재 기준에서는 결론적으로는 이제 터질 게 다 터진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을 것 같다. 마지막까지는 그냥 좀 쉬어가는 템포이지 않을까. 그러다가 현재 12시부터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평소 대비해서 1시간 10분을 빨리 스타트했기 때문에 오후장에서는 2시에 스타트가 아니라 한 2시 한 20분경, 15분경에서부터 마지막 이벤트 스타트, 쇼타임이 하나 걸릴 것으로 좀 판단이 되는데요. 양쪽 위아래이지만 지금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밑으로 잠깐 내려왔다가
양광 구조로 승부를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응하신 분들은 이제는 뭐 좀 계좌를 닫으시고 조금 힐링을 갔다 오셔도 될 것 같겠고요. 또는 그게 아니시다, 나 승부를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주 짧게 치셔야 됩니다. 옵션의 가격이 오르는 것을 대입시키셔서 그대로 응수를 좀 하시는 게 가장 좋겠고, 그다음에 다음 추세를 대비하자. 시장은 현 선물 모두 다 왜곡되어 있는 것들은 다시 위치로 들어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옵션 만기보다 다음 추세 대비하자라는 말씀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슈메이커 박미라의 증시탄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슈메이커 박미라의 증시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2차 전지입니다. 전기 접체 테슬라가 2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관련주가 덩달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투자 매력은 과연 어느 정도인지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이후 테슬라가 깜짝 실적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분들 중에서 테슬라가 무슨 기업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 먼저 해주시죠. 예, 테슬라는 뭐 전기차 관련돼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를 뭐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 테슬라 기업이 상당히 좀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살펴보게 된다면 실적에 대한 증가 부분들이죠. 즉 전기차 판매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그다음에 시장이 확대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안고서 일단 급등이 좀 나왔었던 그런 종목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저께 실적 발표를 좀 했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나왔었는데요. 일단 예상은 주당 20센트 정도의 손실을 좀 예상을 했었는데요. 그걸 네. 뒤집어서 20센트 정도의 순이익을 좀 기록을 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모델 S에 대한 판매 부분들이 상당히 좀 증가가 되는 그런 부분들, 이 부분들로 인해서 실적이 좀 증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유럽과 아시아 그 시장에 대해서 진출이 좀 본격화가 된다면 큰 성장을 좀 기록을 할 것이다라고 좀 예상들을 하고 있고요. 이 시장에 대한 규모는 상당히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시장 또한 마찬가지로 이 부분들이 증가가 된다면 2차 전지 시장도 자연스럽게 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중기적인 관점으로 상당히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전기차 관련주 과연 어떤 종목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 전기차 관련돼 있는 섹터들 중에서도 아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유난히 좀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2차 전지 시장과 ESS 시장이 좀 맞물려 나가면서 이 전력 부분들에 대해 관심이 좀 증폭이 되면서 네. 아마 폭발적으로 일단 관심을 좀 갖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삼성 SDI나 이런 종목군들, LG 화학 같은 경우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국내 2차 전지 시장이 좀 중심에 서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기업들이 지금 현재 내재화 작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향후에 일단 추가적인 뭐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증가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 SDI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2차 전지를 좀 공급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BMW라든가 크라이슬러, 델파이 이런 쪽에 전기차용 전지 공급을 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LG 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자동차 업계 쪽과 그다음에 발전시설 이쪽에 2차 전지 쪽을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일단 대표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외에 이제 중소형 기업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에 관련돼 있는 일렉포일을 좀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이런 기업들이 좀 관심을 받으면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뭐 코스모 화학이라든가 리캠, PNT, 파워로직스, 에코프로, 포스코 캠텍, LNF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데요. 뭐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는 음극재를 좀 유일하게 좀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고, 이 음극재 네. 생산에서 어느 정도 좀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7월 중순부터 조금씩 2차 전지 관련주가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기도 했죠. 이 전기차 테마주, 지금 매수 기회인지 아니면 보유하신 분들은 매도해야 할지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도 궁금합니다. 예, 우선적으로 단기적으로 받느냐 아니면 뭐 좀 여유 있게 받느냐 이 부분들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네. 좀 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 쉬어가는 그런 구간들이 좀 나오고 난 이후에 재차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금 현재 접근을 해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기적인 접근을 좀 하게 된다면
내년부터는 이제 완성차 업계 쪽에서도 전기차를 좀 출시를 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내년까지도 이 2차 전지 관련돼 있는 섹터가 시장에서 중심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이라든가 아니면 중기적인 관점 이 두 가지 모두 일단 접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다만 이 부분들 중에서도 실적을 항상 좀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하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중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 전에 실적도 확인하자라는 말씀 들어봤는데, 자 그렇다면 그 가운데 탑픽주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도 살펴봐야겠죠? 예, 우선적으로 지난번에도 좀 소개를 시켜드렸던 기업입니다. 일단 삼성 SDI입니다. 일단 뭐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하게 외국인 쪽에서 지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매수를 하는 구간들의 평균 가격대를 좀 보게 된다면 15만 원 후반대에서 16만 원 이 부분대에서 매수를 지속적으로 좀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전고점권역의 매물 소화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이에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15만 원대 중반권역에서 16만 원권역 이 자리대에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요. 추가적인 상승 시선을 좀 나아질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전고점 2012년도 초에 형성됐던 이 전고점을 좀 돌파를 해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좀 매물 소화 과정이 좀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단기적인 뿐만 아니라 중기적인 관점으로 봐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격적인 전략은 16만 원 이하권역에서는 충분히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20만 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4만 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면 손절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기차 관련주 탑픽주로 삼성 SDI 대형주 위주로 살펴봤는데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예, 두 번째 종목은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네. 예전에 제안을 해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일단 최근 금일 같은 경우 12%대 급등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일단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흐름들,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기관 쪽에서 좀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매수를 좀 꾸준하게 해주고 있는 모습들, 단기적으로 좀 매물이 좀 나와주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뿐만 아니라 중기적인 관점으로 봐도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가격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17,750원권역에서 거래가 좀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거의 상한가 근처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매수 포인트는 17,000원 부근부터는 일단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고점권역이 17,000원 부근인데요. 금일 거래량을 좀 동반해주면서 이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대에서부터는 분할 매수 포인트로 잡아도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조금 러프하게 22,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는데요. 이 자리대가 과거에 형성돼 있던 상당히 큰 매물대가 있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대를 좀 목표치로 잡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손절가는 최근에 형성돼 있던 저점권역입니다. 15,500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면 손절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기차 관련주 강세 배경과 투자 전략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정재훈 멘토를 포함해서 샘플러스 멘토들의 공개 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중 내내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식규 힐링 레슨 이어지겠습니다.
네, 증식휴 힐링 레슨 시작하겠습니다. 이벤트가 많은 목요일 여러분들의 종목은 어떠신가요? 013-3366-0110번, 023153-2619번 올려주시면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 도와주실 정태근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많은 분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로 첫 번째 전화 상담 주인공 화면을 통해서 포트폴리오 공개하겠습니다. 예, 총 두 종목 보유하신 분입니다. 먼저 일진 머티리얼즈 매수하신 가격대가 16,300원 현재 이 구간에 있는 상태이고요. 다음 종목은 서울 반도체입니다. 매수하신 가격대가 36,200원 현재 조금 손실을 보고 있네요. 네, 바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간략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어느 지역에 거주하시는지요? 여기는 노원구 상계동입니다. 아, 서울에 계시고요. 네네. 예, 일단 일진 머티리얼즈 좀 수익이 좋으세요. 그다지. 아이, 그래, 마음에 예. 안 드세요? 예. 예, 언제쯤 매수하신 거세요? 매수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한 일주일. 아, 예, 오늘도 보니까 한 12%, 13% 오르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네요. 네, 이 종목이 어떤 기업인지는 잘 아시는 거죠? 우리 남편께서 네. 이걸 지금 주문을 넣어서 지금 해놓은 거라서 저는 지금 잘 모르겠고요. 아, 그러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그리고 서울 반도체. 이 종목 서울 반도체는 언제 사신 거세요? 이것도 아마 비슷하게 산 것 같은데요. 아, 이것도 최근에? 네네. 예, 근데 이게 한 지난주 화요일쯤이었죠. 좀 크게 하락이 나와가지고.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도 일단 매수가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직접 또 여쭤봐 주세요. 네네. 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깥분한테 그 극존칭을 쓰시는 것 같아요. 남편께서 이렇게 하시길래. 네. 사이가 좋으신가 봐요. 참 부럽네요. 저희 부모님도 사이가 좀 좋았으면 좋겠는데. 예. 그 바깥분이 그 남편분께서 그 일진 머티리얼즈하고 서울 반도체를 사라고 하신 거예요? 네, 본인이 사놓고 나보고 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신 종목 상담 문의하신 것 같네요. 예. 그러면 남편분께서 좀 알아서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예, 괜찮습니다. 좋았어요. 예. 일단은 어느 것부터 좀 봐드리면 될까요? 일진 머티리얼이요. 일진 머티리얼즈요? 네네. 그렇게 오늘 뭐 기분 좋게 수익 많이 나고 있는 것부터 좀 보는 게 좀 기분 상태는 더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도 계속해서 그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죠. 뭐 전기 차익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네. 1차전 근데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호재는 아직까지 뭐 크게 뭐 연관성이란지 이런 건 아직 없어요. 중요한 건. 근데 단지 그 미국의 테슬라 그쪽 해가지고 전기차이가 계속해서 나오니까 항상 테마주란 게 그렇잖아요. 실적인 연관성이 없더라도 그냥 조그만 어떤 연결고리만 있으면 이게 주가가 확 튀어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그죠. 일지 머티리얼즈, 까놓고 얘기해서 일지 머티리얼즈는 지금 그렇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실적으로 이 회사에서 만드는 2차 전지 일렉포일이 테슬라 쪽으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그 BMW도 전기차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쪽으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좀 향후에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직은 어쨌든 들어가는 부분은 없어요. 이 회사가 그 삼성 SDI 쪽으로 그 2차 전지 부품을 좀 납품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다니까 코스닥 쪽에 좀 대장주 역할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기대감으로 인한 어떤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기대감으로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기대감이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좀 끝내야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조금 최근에 주봉 차트라든지 월봉 차트를 보면은 이게 추세가 위쪽으로 완전 돌려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추세가 돌려지는 게 최근에 전기차하고 그다음에 올해 그 실적이 적자에서 흑자로 좀 전환이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실적하고 전기차 테마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제가 보기엔 좀 급등을 하는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분기에 이 회사가 지금 이제 실적이 그 흑자로 좀 전환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아마 이 회사가 실적이 나오는 시점으로 전후로 해서 이제 주가가 1차적으로 고점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 나오기 전까지 이 회사가 주가가 얼마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1차적으로 실적 나올 때까지만 단기적으로 좀 보유를 하셨다가 좀 재매수 하시는 게 어떻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1차적으로 18,500원이 일단은 돌파가 되게 되면은 지금 비중이 20%잖아요.
네네. 조금씩 그 5% 이런 식으로 조금씩 수익 실현을 해 나가시는 게 좀 먼저 좀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만약에 꺾이게 된다면은 사실 매수가 있으시죠? 사실 매수가가 16,350원인데 뭐 네네. 지금 추세를 보면 뭐 손절가까지 갈 그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만약에 꺾인다면은 16,500원 정도 가격 두고 손절가 만들고 손절가 설정하고 대응하면은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위쪽으로 뭐 꺾일 가능성보다는 위쪽으로 좀 더 올라갈 가능성 보시고 18,500원에 조금 중점을 두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 서울 반도체 볼게요. 요건 조금 손실인데 자, 이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서울 반도체를 지금 장기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단기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 단기는 아니고요. 예. 그냥 중장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뭐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일단은 지금 화면에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 자, 화면 아래쪽에 보시면 이거 빨간 선 있죠? 이렇게 예. 표시해드린 거. 이게 뭐냐면은 외국인 지분율이거든요. 예. 근데 외국인 지분율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죠. 예, 예. 그러니까 외국인 지분 증가율이 정체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올랐다가 빠졌다가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근데 한 가지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LED 조명 쪽 같은 경우에 그 뭘까요? 대기업들이 현재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만 지금 LED 조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대기업을 규제를 하는데 외국계 기업까지는 이제 규제를 못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예전에 그 LG 디스플레이가 LG LCD 필립스였잖아요. 그래서 예. 그 필립스라는 그런 회사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 들어왔는데 이 회사가 지금 제품에서 소재까지 조금 그 전체적으로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중소기업들보다 조금 경쟁력이 높아요. 가격적인 측면이라든지 뭐 제품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봤을 때. 그래서 요런 부분이 약간 좀 걸리긴 하는데 요게 만약에 그렇게 시장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은 뭐 주가는 뭐 계속해서 올라간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요 필립스라든지 요 외국계 기업들의 어떤 동향은 조금은 그래도 체크를 하시면서 요 종목을 좀 가져가시는 게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종목은 일단은 장기적으로 갖고 가신다 그러니까 일단 가져가셔도 되지만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LED 조명 시장 업체들이 외국의 기업보다는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시장이 확대가 됐을 때 우리나라 중소기업보다는 외국의 기업의 수혜가 더 많다는 얘기가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악재가 될지 안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요런 얘기도 좀 참고를 하신 다음에 네. 장기적으로 일단 한번 가져가 보세요. 이거는 뭐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가져갈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자, 그래서 장기적으로 갖고 가게 된다면은 지금 실적이 좀 괜찮게 나오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2009년에 5만 원까지 갔었는데 요 부분까지 어떤 실적은 과연 나올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예전에 요 부분이 매물대가 좀 되지 않겠습니까? 요 부분의 실적을 넘어서지 못한다면은 그러면은 아직까지 좀 가지고 계시되 요거는 42,500원에 한번 목표가를 설정을 하시면은 조금 수익 실현하는데 도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일단 중장기적으로 보신다 그러니까 뭐 손절가가 32,000원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는데 손절가 일단 보시지 마시고 장기 관점이면은 일단 목표가 42,500원만 조금 보셔도 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네, 어머니 좀 예, 도움 예. 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예, 좀 대응하시다가 또 언제든지 궁금증 있으시면 바로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상담 포트폴리오 공개하겠습니다. 예, 총 3종목 보유하신 분이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바텍이네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16,400원. 안타깝게도 손실 중에 있고요. 다음 종목은 오스템 임플란트. 매수가가 32,850원이고요. 다음 종목은 SM. 매수가가 51,000원. 좀 세 종목 모두 손실 중에 있는 분입니다. 네, 바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좀 간략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어느 지역이세요? 예, 부산입니다. 부산이요? 네. 네. 자, 부산 날씨 어때요? 오늘 서울 엄청 덥거든요. 예, 들어가요. 아, 그쵸. 네. 예, 좀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네. 예, 종목 봤는데 바텍과 오스템 임플란트 좀 비슷한 종목이에요. 네. 예, 직접 투자하신 건가요? 아니면 추천을 받으신 건가요? 아, 이제 방송 보고 또 제가 추천하기에 네, 장점이 있다 싶어서 했더니, 네.
뭐 그래프도 조금 보고 했는데 사다 내리고 어sim도 한번 기회를 놓쳤다가 그렇군요. 다시 매도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놓치고 나니까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그러네요. 예. 바텍 같은 경우는 언제쯤 사신 거세요? 한 석 달 정도 됐는데 석 달 전에. 아주 고가에 갔을 때 잡았다가 다시 이제 좀 이렇게 밑에서 받쳐서 올라온 게 지금 이 가격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움직이네요.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코칭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텍과 오스템 임플란트 그리고 SM까지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번째는 또 저희 고향 분이시네요. 아이고. 전화가 네.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예. 뭐 어쨌든 뭐 두 번째도 고향 분이 되셨는데 일단 세 종목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그 바텍하고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 좀 같이 봐드릴게요. 예. 뭐 오스템 임플란트는 뭐 그 치과 임플란트인 건 잘 아시고 그리고 바텍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치과에 있는 치과용 그 엑스레이 검사 장비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병원 가면 엑스레이 찍죠. 정형외과 가면은. 예. 그것처럼 치과 가면은 치과 검사하기 전에 그 엑스레이 찍잖아요. 이빨 상태가 어떤지 그런 거 납품하는 회사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바텍은. 네. 자, 그래서 어쨌든 똑같은 치과이기 때문에 좀 같이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어머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이게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이게 2011년도하고 2012년도 상당히 좀 잘 갔죠. 예. 잘 가다가 지금 못 가잖아요. 예. 좀 아쉽게 사고 났으면 잘 가면 좋을 텐데 못 가고 있는데 이게 그런 걸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부분이냐면 자, 치과 어쨌든 병원 의료기기죠. 예. 그럼 의료기기가 처음에 없을 때 그러니까 치과에 그 기기가 없으면은 계속해서 그 기계가 들어가는 곳이 많기 때문에 치과 제품이 많이 들어가겠죠. 예. 근데 이게 한 번 쓰고 버리는 건 아니죠. 예.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한번 그러니까 엑스레이 검사 장비라든지 그리고 임플란트 한번 하면은 이게 하고 나서 다음 달 바로 교체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오래오래 두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맞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냐면, 자, 잘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오스템 임플란트가 2012년도 잘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그때 잘 갈 수밖에 없는 게 그때는 이 회사 제품이 많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팔 때가 많았던 거예요. 예. 그렇다 보니까 실제 계속 좋아지죠. 예. 그러면 주가가 가야지 안 가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2013년도 넘어와서 지금 주가가 못 가고 있는데 자, 임플란트 하고 나서 이거를 한 달마다 교체하면은 이게 교체 수요 때문에 오스템 임플란트가 더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여기 빨에 그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이게 1년이고 2년이고 그 반영구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게 교체할 일이 없잖아요. 자, 보세요. 이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하고 나서 계속해서 임플란트를 계속 쓰면은 이게 실적이 더 올라가고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갈 건데 임플란트를 처음 할 때, 그러니까 신규로 팔 때는 팔 때가 많았기 때문에 주가가 더 같이 올라가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은 더 이상 팔 때가 많이 없어졌죠. 네. 중국 시장 얘기는 뭐 이미 더 선반영이 다 돼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오스템 임플란트가 지금 못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이리죠. 잘 보세요. 그리고 바텍도 잘 보세요. 이거 엑스레이 검사 장비죠. 예. 자, 치과마다 납품을 해요. 근데 납품하고 나서 교체 시기가 있겠지요. 예. 그 교체 시기가 짧겠어요, 길겠어요? 엄청 길겠죠. 그렇죠. 자, 바텍가 지금 이해되세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교체 시기가 짧으면 주가가 이렇게 교체가 막 이루어지면서 이게 빨리 갈 건데 이게 하고 나서 교체가 빨리 안 되니까 오스템 임플란트 지금 이제 화면보면 못 가는 거고 바텍도 지금 이제 올라갔다가 이렇게 이제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머니 만약에 바텍하고 오스템 임플란트가 그 제품을 많이 팔기 시작할 때 만약에 샀으면은 이게 주가 빵빵빵 날아갔을 거예요. 네. 근데 시기를 좀 잘못 맞춰가지고 팔고 난 뒤에 좀 늦게 들어가다 보니까 주가가 못 들어가는 것 뿐입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 바텍은 뭐 신흥국 뭐 브라질이란지 뭐 동남아시아 얘기 나오는데 그건 제가 보기엔 아직 멀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근데 조금 다행인 건 뭐냐면은 주가가 자 오스템 임플란트부터 볼게요. 주가가 빠졌다가 자 28,000원 지지받고 조금씩 올라오지요. 네. 그러면은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은 적어도 주가가 이제는 빠지는 구간이 아니고 조금씩 회복되는 구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팔 이유가 없고 어느 정도 올라가냐 보고 난 뒤에 팔아도 안 늦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오스템 임플란트 일단 갖고 계시고
오스 임플란트 같은 경우 제가 생각할 때 일단은 그래도 어쨌든 뭐 34,000원까지는 올라가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스 임플란트는 일단 34,000원 목표가 설정을 하시고요. 대신에 이거는 29,000원 이탈하면은 추세가 다시 꺾이는 거거든요. 그때는 조금 무조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얕게 반등을 주는 게 이게 업황이라든지 뭐 기업 실적이 낮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단순히 기술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거는 34,000원 목표가 설정하고 29,000원의 손절가 형성한 다음에 요 가격대만 왔을 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갖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스 임플란트 다음에 바텍. 자, 바텍도 잘 보세요. 가격 조정 크게 받았다가 장기 이평선 지지받고 이것도 올라오죠. 오스 임플란트랑 비슷하죠. 그래서 요거는 오스 임플란트랑 같이 보시면서 같이 대응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건 일단 가지고 계신 가격까지는 조금 너무 좀 멀어요. 좀 멀기 때문에 이건 손실을 좀 줄이는 범위 내에서 좀 빠져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1차적으로는. 그러니까 오스템 임플란트는 수익을 낼 수 있겠지만은 바텍은 조금 손실을 줄이는 게 좀 목적이 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15,000원 있죠. 15,000원 돌파하면은 일단 갖고 계시고 그게 아니라 여기 15,000원 돌파 못하고 다시 한번 저항받고 다시 한번 내려와 버리죠. 자, 잘 보세요. 최근에 아이고 주가 차트가 넘어가 버렸네. 자, 바텍 보시면은 자 15,000원 부분에서 지금 15,000원 부분에서 이전에 돌파 못했죠. 7월 달에. 그리고 다시 한번 반등 주죠. 그럼 여기서 무조건 나와야 될 게 N자형 반등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15,000원 돌파가. 근데 못 나온다는 건 11,000원에서 13,000원 박스권 묶여버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15,000원 돌파를 하면은 매수가까지 한번 노려보시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15,000원 부분에서 이게 좀 찌끄덩 거린다고 생각이 들면은 일단은 매도를 하셨다가 재매수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죠? 그래서 일단 15,000원까지 15,000원 돌파를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보유를 하라고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SM 이거는 어머님 이거는 조금 매도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요건 단기 보유인데 일단 뭐 전체적인 의견은 단기 보유거든요. 근데 제 욕심에 요건 좀 4만 원까지만 좀 올라와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보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살짝 올라오다가 최근에 와서 주가가 다시 꺾여버리고 있죠. 그래서 주가 꺾이고 있는 지금 잘 보세요. 지금 38,000원까지 올라왔다가 주가 약간 꺾이죠. 그래서 이게 4만 원까지 올라갔다 좀 꺾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미리 좀 꺾여버리니까 주가가 4만 원 못 갔다가 다시 아래쪽으로 뭐 34,000원이나 32,000원 내려갈까봐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늘 뭐 서둘러 팔지 마시고요. 서둘러 팔지 마시고 요게 내일이나 모레 쪽에 양봉 나오면서 위쪽으로 올리죠. 내일이나 모레 쪽에 양봉 나오면서 위쪽으로 올리면은 요건 일단 4만 원까지는 갖고 계시고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주가가 그냥 주저앉잖아요. 그냥 34,000원이고 33,000원 내려앉잖아요. 요거 나오기 전에 내일 쪽에서 주가를 못 돌리면은 일단 이게 비중이 얼마죠? 비중이 20%잖아요. 일단 비중을 조금씩 줄여 나가세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SM은 이게 영업이익이 200억 전후에서 늘어나지도 줄어나지도 않다 보니까 이게 좀 악재예요. SM은 실적이 늘어나지도 줄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정체가 됐다 보니까 이게 주가가 못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SM을 꼭 사시고 싶으면은 나중에 SM이 분기 영업이익이 250억, 300억 늘어난다는 얘기 나오면은 그때 가서 사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조금 장기를 두고 가지고 있을 수는 있는데 벌써 이거 가지고 있은 지가 작년 추석 때부터 그래요? 아주 높은 고가에 샀다가 지금 물을 타서 이 정도 가격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한 5만 원대에 왔을 때 손절을 했어야 되는데 미련을 가지다가 그때 기회를 놓치고 지금까지 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장기적으로 한 9월, 10월까지 갖고 있다면 좀 희망이 있을까요? 일단은 9월달, 10월달 이게 잠시만 일단 가지고 계시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주가까지 안 가고 약간 손절가 한 4만에서 4만 5천 원 정도까지도 가능할까 싶어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34,000원까지 안 내려가고 위쪽으로 좀 돌려줘야 이게 4만 원에도 4만 5천 원에도 말씀하신 가격대를 쓸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이라도 9월달, 10월달까지 갖고 있다가 이게 3만 원이든 2만 9천 원이든 아래쪽으로 내려가 버리면 그게 더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게 걱정이 돼서 조금 비중 축소를 하라고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당장 뭐 이렇게 매도를 하시지 마시고 일단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는 부분하고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신 다음에 그쪽으로 한번 결정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래도 좀 아리까리하다 싶으시면은 다시 한번 그 밭에가고 세면만 봐드렸으니까 SM만 전화 신청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SM만 자세하게 다 얘기해 드릴게요. 시간이 제한이 돼서 제가 이게 뭐 말씀 못 드리는 거거든요. 어머니 다음번에 다시 한번 SM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연락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빠르게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0804님이 폭염에도 시원한 상담 고맙습니다. 라고 이렇게 또 문자 보내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문자 상담 이어갈게요. 3120님께서 루보 보내셨습니다. 루보 매수하신 가격대가 963원이고요. 비중 45%. 정태영 팀장님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문자 보내셨어요. 좀 자주 보내시는 분 같긴 한데 루보 어떻게 할까요? 참 어려운 숙제를 또 주시네요. 아니, 근데 이게 그 시가총액이 200억밖에 안 되는데 제가 이 회사를 가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이 회사에 대한 내용을 제가 아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드리는 게 저는 이 회사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전주 같이 940원, 500원짜리 이런 종목엔 저는 솔직히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일부러 보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과거에 올랐다는 그것 때문에 계속 좀 미련이 있으신 것 같아요. 과거에 조금 오른 것 때문에 좀 미련이 많은 것 같은데 요거는 제가 생각할 때 올라갈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963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저는 그냥 이거 종목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종목 교체하라고 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건 무슨 이게 회사가 괜찮으면 벌써 주가가 팡팡 날아갔겠죠. 이렇게 900원까지 떨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거 저 말고 나오는 김선윤 대표님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시든지 아니면은 요 종목 저는 그냥 신경 그냥 꺼서라고 그냥 매도하라고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종목에 솔직히 관심이 없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매도하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예, 시청자님 좀 루보 상담해 드렸으니까요. 좀 대응해 보시고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다시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영 팀장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후장 파워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